요즘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있으시죠? 내가 말하면 그냥 흘려듣는 사람들. 눈도 안 마주치고 네, 알겠어요. 하고 지나가는 가족이나 후배들. 예전엔 내가 한마디 하면 다들 조용히 듣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 말이 공기처럼 가벼워진 것 같을 때, 그럴수록 마음이 조금 서운해집니다. 누굴 처음 만나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초라고 합니다. 눈빛, 옷차림, 그리고 첫마디. 이 세 가지가 첫인상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인상 깊은 첫마디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첫마디가 예전 같지 않죠. 말을 해도 공감이 없고, 말의 무게보다 분위기나 말투가 더 중요해진 시대. 그래서 오늘 지혜담에서는 듣는 순간 인상이 달라지는 단 한마디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예전보다 존중받지 못할까? 왜 내 말에는 반응이 없을까? 그 답은 바로 말의 품격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인격이 담기고 그 말의 온도에 따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단 한 문장, 그 한마디만 바꾸셔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은 바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단순한 인사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존중하고 내 마음을 낮추는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말로 인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당신이 내 시간을 내어준 걸 나는 귀하게 여깁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분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구나. 내가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단 한마디로 신뢰가 생기고 공기가 바뀝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한 어르신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70 중반이셨는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가 감사하네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풀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을 들인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그분이 먼저 나를 존중해주고 고마워하니 대화의 온도가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말솜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 속에 그분의 품격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품격이란 게 별겁니까? 비싼 옷을 입거나 대단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언어.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첫마디로 대화를 시작하시나요? 요즘 힘들지? 그거 왜 그랬어? 내가 예전엔 말이야. 이런 말로 시작하면 듣는 사람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반면에 오늘 얼굴 보니까 참 반갑네요.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은 결국 기운입니다. 품격 있는 말은 사람 사이의 공기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말은 반드시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표현이라도 형식적이거나 건조하면 금세 티가 납니다.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눈을 맞추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단어보다 태도를 먼저 갖춥니다. 그 태도가 바로 진심의 언어가 되죠. 그렇다고 했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매번 똑같이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바꿔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느꼈어요. 이 만남이 제게는 큰 의미가 있네요. 이런 표현도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상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바로 품격 있는 첫마디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언제나 첫마디에서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인격이 결국 신뢰를 만듭니다. 그래서요. 품격 있는 사람은 대화의 첫 문장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나가 아니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보다 당신이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말을 고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로 시작하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안에는 존중, 겸손, 진심.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이분 참 다르다. 이분은 말의 온도가 따뜻하네. 그리고 그 온도가 바로 당신의 인격,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단어를 고르기보다 마음을 고릅니다. 그 마음이 담긴 첫마디가 당신을 다시 존중받게 만들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품격 있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5가지 표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이 5문장은 품격과 진심을 동시에 담은 인생의 언어입니다. 지혜담은 나이 들어 더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품격 있는 5문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오늘 하루 당신의 품격을 빛내줄 겁니다. 사람의 말에는 참 묘한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한마디에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람은 외모로 평가받고 말로 기억된다. 시간이 지나면 얼굴은 잊혀지지만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낮추기 위해 말을 씁니다. 그 차이가 바로 품격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품격 있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5가지 표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5가지 표현만 기억해도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표현부터 들어볼까요? 첫 번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고맙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는 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조언해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로 끝내는 대신 선생님 말씀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의사에게는 이 환자는 진심으로 대화하는 분이구나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자식이나 후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 덕분에 도움됐어. 이 한마디면 상대는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쓸모 있는 존재로 보이길 원하거든요.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주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두 번째,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언을 주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조언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알겠습니다. 보다 훨씬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이 말에는 당신의 말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겠다. 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에게 존중을 느끼는 순간은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줄 때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의 말이라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은 당신을 배울 줄 아는 어른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품격 있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표현,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이 한마디는 정말 강력합니다. 나이를 떠나 누구에게나 통하는 말이죠. 듣는 순간 상대의 마음이 스르르 열립니다. 이 말은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바뀌어도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존경받습니다. 후배나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 젊은이들은 참 대단해. 내가 더 배워야겠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꼰대가 아니라 현명한 어른이 됩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는 존중을, 나에게는 여유를 남깁니다. 겸손함은 언제나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거든요. 네 번째 표현,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참 따뜻한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면 대화의 끝이 부드럽게 마무리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이 만남이 즐거웠구나 하고 느낍니다. 단순히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화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말이죠. 어른의 대화는 길고 무겁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짧아도 좋고 조용해도 좋습니다. 대신 마무리가 품격 있어야 합니다. 이 한마디면 상대는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표현,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이건 정말 품격 있는 마무리의 정석입니다. 대화가 끝날 때, 모임을 마칠 때, 심지어 가족과 식사를 마친 후에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당신과의 시간이 내게 의미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상대는 내가 괜찮은 시간을 선물했구나 하고 느낍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느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한마디예요. 이 다섯 가지 표현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상대를 인정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를 비추는 거울처럼 말합니다. 결국 품격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는 말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려는 말이 더 깊게 남습니다. 이 다섯 가지 표현을 일상 속에서 한 번씩 써보세요.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당신의 말투가 변하면 당신의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그분은 참 말이 곱다. 들으면 마음이 편해. 그게 바로 품격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좋은 말보다 거친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칭찬은 금세 잊히지만 비난이나 퉁명스러운 말은 마음에 오래 남죠.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내 품격을 깎아내릴 수 있는 조심해야 할 말버릇 5가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때는 말이야. 이 말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들려주고 싶다. 조언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죠. 하지만 요즘 세대에게는 이 말이 훈계처럼 들립니다. 나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순간 상대는 대화를 닫아버립니다. 왜냐면 그 다음 내용이 이미 예상되거든요. 그땐 이렇게 했어. 너희는 너무 편해. 요즘은 다 틀렸어. 이 말 속에는 무의식적인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려는 선이라도 듣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 한다. 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겪어본 일 중에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땐 이렇게 해보니까 도움이 되더라. 같은 이야기라도 말투를 바꾸면 훈계가 아니라 경험의 나눔이 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대화죠. 두 번째,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겉으론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외모 지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런 말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피곤해 보여요. 요즘 왜 이렇게 살 빠지셨어요? 얼굴이 좀 상하신 것 같네요. 이런 말들은 상대를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건강을 걱정해 주는 척하지만 결국 외모 평가처럼 들리죠. 진짜 배려는 상대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은 좀 괜찮으세요? 혹시 무리하고 계신 건 아니죠? 이렇게 묻는 게 훨씬 따뜻합니다. 품격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에서 느껴집니다. 세 번째,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이 말은 자존심을 세우려는 순간에 자주 튀어나옵니다. 누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건 내가 해봐서 알아.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대화할 의욕을 잃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든요. 이 말은 나는 경험이 많다는 자랑 같지만 실은 상대의 의견을 닫아버리는 표현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혹시 요즘은 좀 다르죠? 이 한마디면 대화가 경쟁이 아니라 공유가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기려는 대화가 아니라 이어가려는 대화를 합니다. 네 번째, 난 그런 거 못해. 이건 언뜻 겸손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한계를 고정시키는 말입니다. 난 스마트폰은 영 몰라.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이런 말은 자신을 작게 만들고 주변에서도 이제 저분은 배울 의지가 없구나라고 느끼게 합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배움 앞에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번 배워볼까요? 요즘 그런 것도 있군요.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배우는 어른으로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난 못해.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진짜 나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5번째,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이건 무심코 나오는 투박한 말 중 하나죠. 상대가 열심히 만든 음식을 내놨을 때, 아유, 이거 뭐 별거 아니야. 혹은 누가 칭찬했을 때,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런 표현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칭찬과 호의를 무시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는 당신을 높이려고 말을 건넸는데 그걸 가볍게 돌려버리는 셈이죠.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이 한마디면 대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품격은 거창한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에서 스며 나옵니다. 이 5가지 말버릇.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쓰던 말들이죠. 하지만 이 말들이 쌓이면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을 통해서만 당신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 말이 곧 인격이고 품격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의 마무리, 즉, 끝맺음이 고운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첫 마디는 인상을 만들고 마지막 말은 기억을 남깁니다. 다음 시간, 그 마지막 한 문장이 어떻게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는지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담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사람의 말에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끝맺음입니다. 대화에서도, 인사에서도, 심지어 다툼에서도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첫 마디는 인상을 만들고 마지막 말은 사람을 남긴다. 처음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드럽고 품격 있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품격의 깊이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좀 이상하네요. 말의 내용은 틀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마지막 어조가 날카로우면 그 대화는 냉랭하게 끝납니다. 반대로 그 부분은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참 일리가 있네요. 그렇게 보면 또 다르게 보이네요. 이렇게 부드럽게 마무리되면 같은 의견이라도 훨씬 따뜻하게 들립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기분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말을 기억하는 이유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주었던 감정의 온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말의 마무리를 품격 있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정하지 말고 여지를 남겨라. 그건 틀렸어요. 대신, 그건 다른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래야 합니다. 대신,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 작은 차이가 대화를 완전히 바꿉니다. 단정적인 말은 닫힌 문을 만들지만
여지를 남긴 말은 열린 문을 만듭니다. 사람은 정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말 한 줄이 상대에게 나는 틀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안심을 줄 때, 그 대화는 성공입니다. 둘째, 말의 끝을 부드럽게 처리하라. 품격 있는 말은 끝이 매끄럽습니다. 끝을 세게 닫지 않고 살짝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면 내용은 같지만 말의 결이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끝맺음은 상대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품격이란 결국 말의 결을 다듬는 기술입니다. 그 결 하나가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셋째, 감사로 마무리하라. 대화의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품격의 완성이에요. 감사는 관계를 둥글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정리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대화는 시간이 지나도 따뜻하게 기억됩니다. 말의 끝은 다음 만남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결국 기분이 좋으면 다시 만나고 싶어지고 기분이 상하면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분을 결정짓는 건 항상 마지막 말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은 대화의 끝에서도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말을 닫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피고 감사의 마음을 한 번 더 전합니다. 그게 바로 어른스러움이고 지혜입니다. 이제 잠시 내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나는 마지막 말을 급하게 던진 적은 없었나요? 서운함에, 억울함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상대가 아플 말을 끝에 남기진 않았나요? 그 한마디가 나의 진심을 모두 덮어버린 적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심호흡 한번 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오늘 대화 의미 있었습니다. 이 세 문장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은 놀랍게도 풀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품격은 한층 더 빛이 납니다. 한철 지나면 옷은 낡고 해가 바뀌면 얼굴엔 주름이 늘지만 말의 품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품격 있는 말투는 나이를 덮지 않고 오히려 빛나게 만듭니다. 좋은 옷은 하루를 바꾸지만 좋은 말은 인생을 바꿉니다. 말투가 곧 얼굴이고 말의 끝이 곧 당신의 인생의 마침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의 끝을 단정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마무리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당신의 관계를, 그리고 당신의 하루를 바꾸게 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나이가 들었기에 말로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화려한 말솜씨나 활발한 행동으로 주목받지만 진짜 사람의 품격은 나이가 들면서 드러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험과 시간,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자기만의 생각과 방식이 강합니다. 그 말이 때로는 투박하고 마음을 닫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말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깊이가 담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몇 가지 중요한 말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첫 만남에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마음을 전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라는 5가지 표현으로 품격을 살리고, 동시에 조심해야 할 말버릇, 그리고 말의 마무리까지 신경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쌓이면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인격을 보여주는 얼굴이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빨리 판단하고, 빨리 말하고, 빨리 끝내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 이 말로 어떤 기분이 남을까? 이런 여유가 생기죠. 둘째, 삶의 경험이 말에 녹아납니다. 많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보다 감정과 상황을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배려가 바로 품격입니다. 셋째, 겸손과 자신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면 스스로를 자랑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겸손하게 말하면서도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조화가 바로 진짜 품격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초반의 한 선배가 계십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많은 걸 느끼고 갑니다. 이 한마디는 정말 간단하지만 대화 상대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 한마디에는 겸손, 감사,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요. 반면 젊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좋아요. 저도 배웠습니다. 정도로 끝내기 쉽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느낌은 훨씬 덜 깊죠. 여기서 핵심 메시지 하나. 나이가 들었다고 말이 무겁게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무겁게 하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말에 여유와 진심을 담으면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투 하나, 단어 하나, 끝맺음 하나가 당신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낡은 옷이나 얇은 지갑보다 말의 품격이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마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품격 있는 표현 5가지 표현으로 상대를 인정. 조심할 말버릇 나 때는 말이야. 외모 평가, 자랑, 자기 한계, 투박한 말. 말의 끝맺음 부드럽게, 여지를 남기고 감사로 마무리. 이제 남은 한 가지는 실천입니다. 말을 고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매일 조금씩 적용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 가족과 식사할 때, 후배와 대화할 때, 이 5가지 표현을 의식적으로 써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말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당신의 하루가 따뜻해지고 결국 인생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기억하세요. 옷이 낡아도 지갑이 얇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이 거칠면 모든 것이 빛을 잃습니다. 말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첫마디 품격 있는 표현, 조심할 말버릇, 말의 마무리, 그리고 나이가 들었기에 말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걸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써야 할까? 오늘 6페이지에서는 그 실전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주말에 집에 와서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아휴, 또 늦게 왔네. 뭐 했어? 또는 그거 제대로 했어. 이런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사람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주말 내내 바쁘셨는데 시간 내서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 이야기 듣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번 주 일도 힘들었겠네요. 덕분에 많이 느꼈습니다. 단순한 말투 변화지만 아들은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친구나 지인과의 만남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아, 별일 없어. 너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한마디를 추가하면 훨씬 깊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며 많이 느끼고 갑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경험과 지혜가 많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신뢰와 존중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후배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후배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바로 이거 고쳐야 돼. 라고 말하면 후배는 긴장하거나 위축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보고서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몇 가지 수정하면 더 완벽해질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언해 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말 한 줄이면 후배는 지적받았다는 부담보다 배움과 격려를 동시에 느낍니다. 말은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이지만 그 끝맺음과 감정을 함께 전달하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품격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말 전에 숨 고르기. 말을 시작하기 전에 12초만 멈춰보세요.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 이 잠깐의 여유가 말투를 부드럽게 만들고 품격 있는 표현을 떠올릴 시간을 줍니다. 둘째, 감사와 인정을 항상 한 줄 포함하기. 대화 시작 중간, 끝 어디서든 한 줄만이라도 넣어보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무심코 나오는 투박한 말 조심하기. 그거 별거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이런 말은 점점 습관이 되어 의도와 달리 상대를 불편하게 합니다. 말을 바꾸면 대화 전체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세요.
말은 단순히 소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말은 나를 보여주는 얼굴이고, 말의 끝은 관계를 완성하는 마침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는 말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단 한마디, 단 한 줄로도 상대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표현과 팁을 기억하시고 가족, 친구, 후배, 이웃과의 작은 대화부터 적용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곧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당신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첫 만남의 첫 마디, 말 속에 담긴 품격 있는 표현, 조심해야 할 말버릇, 말의 끝맺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말로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가족, 친구, 후배, 이웃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경험과 배려, 마음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포인트 총정리. 누구를 만나든 첫 마디는 중요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진심과 배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5가지 표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이 표현들을 적절히 섞어 사용하면 존중과 감사, 겸손이 담긴 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말버릇 5가지. 나 때는 말이야.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난 그런 거 못해. 무심코 내뱉는 투박한 말들. 이 말들은 상대에게 무심코 상처를 주거나 대화를 다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말의 끝맺음이 품격을 완성합니다. 단정적인 말 대신 여지를 남기기. 부드럽게 상대의 마음을 살피며 마무리하기. 감사와 인정으로 끝맺기. 말끝을 다듬는 사람에게서 상대는 자연스럽게 신뢰와 존경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었기에 말의 품격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경험과 여유가 말에 스며듭니다. 겸손과 자신감이 공존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를 배려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오늘 만난 사람에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꼭 해보기. 상대에게 감사와 배움을 표현하는 문장 하나씩 추가하기. 말버릇 중 하나라도 의식적으로 바꾸기. 대화의 끝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며 여지를 남기기. 하루 대화에서 느낀 좋은 점, 아쉬운 점 기록해보기. 이 5가지 체크리스트만 꾸준히 실천해도 말을 듣는 사람의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은 당신의 얼굴이고 마음이며 품격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배려, 지혜를 단 한마디, 단 한 줄의 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옷이 낡아도 지갑이 얇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이 거칠면 모든 것이 빛을 잃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의 결을 다듬고 끝맺음을 부드럽게 감사와 배려로 채워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말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얼굴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이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며
가족, 친구, 후배와의 대화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과 주변 사람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꿀 것입니다. 오늘 지혜담과 함께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매주 더 깊고 실용적인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로, 오늘부터 말 한마디로 품격을 드러내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